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2회 기출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법문제가 나왔는데요. 법문제는 안 풀 거지만 이것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푸실 수 있어요. 소비자 단체 업무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 이제 5번 보시면 금융기관은 은행이죠. 그리고 금융소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 소비자는 은행을 찾아간 고객이에요. 은행과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자율적인 분쟁 조정.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단체, 민간 소비자 단체가 하는 역할이 아니겠죠. 나머지 1번부터 4번 보시면 유통 관련된 소비자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금융 소비자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서 유통 경로상에서 수행되는 유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재판매를 위해 여러 공급업자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도매상은 유통 경로 구성원은 도매상이죠. 그 다음에 2번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연결하는 거는 운송의 기능, 유통경로상에서. 동그라미 3번 상품을 규격화함으로써 거래 및 물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라는 말은 규격화는 하여. 예상 판매량, 가격 정보, 소비자 정보 등을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도소매상이 생산자에게 해주는 역할이고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 및 생산한다라는 이 내용은 정답 5번인데, 제조업자가 혼자서 유통경로 상에서 수행하는 유통의 기능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다. 그래가지고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한정기능 도매상 중에 어느 도매상에 대한 설명인가를 물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시면 선반 진열 업무를 소매상을 대신하여 직접 수행하는 도매상이다 라고 해서 진열 도매상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가시면요. 도매상의 기능 중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이 아닌 것은 골라주시면 돼요. 자, 시장 담당, 판매 접촉, 재고 유지, 주문 처리 전부 다 후방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색 제공 기능은 말 그대로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와서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어 라는 기능이니까 4번은 전방 기능, 즉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또는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셨어야 돼요. 정답 5번입니다. 자, 5번 갈게요. 과거 우리나라 전통적 유통산업의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점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구조적 취약성, 중소유통업체의 상권 위축 가속화, 유통환경의 전근대성, 근대화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전근대성, 물류체계가 낙후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규제 최소 및 지원 풍부라고 하는데 규제가 없었고 지원이 아주 풍부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이게 전통적 유통산업의 문제점이든 문제점이지 않았든 정부의 규제가 최소였고 정부의 지원이 풍부했다라는 말은 어느 시대든지 문제점인가요? 돈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오히려 전통적 유통산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규제가 확대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원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문제점이었겠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6번 갑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이거 이제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이거 커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론 파트에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내가 이 커피가 필요하다라는 욕구의 인식부터, 욕구의 인식이라는 말이 바로 필요의 인식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온 건데 욕구의 인식부터 시작이 되어야 구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입니다.
욕구 인식으로 시작하는 선지는 정답 5번밖에 없어요. 욕구 인식하고 정보 탐색한 다음에 대안 평가하고 점수 매겼으니까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까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시면요. 소비자 행동의 영향 요인 중 내적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적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요인은 내부 요인, 그리고 이 소비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요인이 외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정답은 5번이에요. 태도나 기억이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 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요인인데, 문화적인 요인은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답 5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카테고리 킬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전문 할인점, 한 가지 제품군 깊게, 할인점보다 저렴하게, 한정된 제품군, 대형화, 체인화. 자, 마지막 5번. 백화점과 주요 경쟁 관계에 있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한다? 아니죠. 카테고리 킬러는 할인점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백화점과 주요 경쟁 관계에 있지도 않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지도 않는다 보셔야 돼요. 9번 가겠습니다. 소매 믹스 변수를 물었는데, 소매 믹스 바로 우리 공부하셨던 포피 마케팅 믹스 말하는 거예요. 자, 포피 마케팅 믹스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자,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를 포피라고 불렀죠.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1번 잠깐 패스. 동그라미 2번에 물적 시설은 임시 점포 계획 등을 포함한 변수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물적 시설 말했으니까 플레이스에 해당해요. 동그라미 3번. 상품 기획은 고객의 욕구에 맞는 상품 미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프로덕트에 관련한 설명이고요. 가격을 결정할 때는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가격을 고려한다. 프라이스에 대한 설명이고, 촉진 방법 이야기했으니까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인 거 그대로 연결이 되시는데, 1번 적절한 시장 규모와 성장성은 주요 소매 믹스 변수 중 하나다. 우리 시장 규모와 성장성에 대한 내용은 없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번으로 가셔서 양성평등 문화의 구축, 상식 문제로 가주시고, 정답은 4번이에요.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조하며 예절을 더 강조한다라고 하면 고조선, 고조선이야 뭐야. 자, 11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고수익 저회전율 전략이 있대요. 고수익, 수익이 많이 나는데 회전율은 떨어져요. 많이 안 팔아도 많이 남는다라는 말로써 전문품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전문품의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5번입니다. 상품 지향적, 이미지 지향적인 촉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유통 경로니까 선매품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편의품, 동그라미 3번 또한 편의품, 동그라미 4번도 편의품에 해당해서 마지막 5번만 상품 지향적, 이미지 지향적인 촉진을 통해서 상품의 충성도를 노린다. 이거는 전문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으로 가시면 상식 문제. 요거 우리 이전에 푸셨던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정답은 4번이고, 직업윤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현대인으로서 누구나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이다 라고 했는데, 직업윤리 안에 기업윤리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판매원의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판매원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해서 MOT가 중요한, 그래서 인파워먼트를 해줘야 되는 직원을 말을 하는데요. 정답은 2번. 고객 관리를 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라는 말은 직접 고객을 만나는 판매원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경영자라든지 또는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겠죠. 고객을 탐색하거나 또는 마케팅 제공물이나 설명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회사를 대변할 때 또는 회사에게는 고객들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회사와 고객의 중간 연결을 해주는 이 사람을 판매원이라고 하지, 고객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판매원이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통경로, 즉 중간상이 사라질 경우 생산과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일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거래 횟수가 최소화되어서 거래 비용이 불일치된다라고 하는데, 거래 횟수가 최소화되는 게 아니라 중간상이 사라질 경우에는 거래 횟수가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해서 우리 총거래수 최소화 원칙에서 중간에 유통경로의 구성원이 있으면 거래의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 말한 것처럼 없어지면, 중간상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거래 횟수는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15번은 상식 문제입니다. 판매원의 서비스 매너를 물었고요. 정답은 5번인데, 판매원의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를 의미한다가 아니라 판매원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판매원의 직장생활에서 고객에게 갖추어야 할 서비스 매너다. 판매원의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매너를 다 갖추고 있으면 감정노동에 해당하겠죠? 자, 16번으로 갈게요. 16번. 소매 형태는 점포 소매상과 무점포 소매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포 소매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 너무 쉽죠. 할인점 들어가고 카킬 들어가고 홈쇼핑 제끼고 통신 판매 제끼고, 통신 판매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판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기억 니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17번으로 넘어가셔서 아래 글상자에서 고객 불만 불평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고객의 불만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처리한다 맞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다 맞고, 성의 있게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맞고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한 발 양보하는 자세 맞죠? 불만 불평 처리 결과를 반영해 다른 유사 고객들의 불만 반지를 위해서 미리 대처한다? 너무나 바람직한 설명. 다 골라주시면 정답 5번 나오겠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주요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시장 개방의 둔화. 시장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 개방이 점점 열리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 모바일의 발달로 인해서. 자, 2번. 유통업체의 소형화가 아니라 대형화. 파워 리테일러 배우셨죠? 그리고 단일 점포화가 아니라 프랜차이즈화, 다양화. 자,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요거는 맞죠?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멀티 채널에 기반한 업체 간 경쟁 강화. 그리고 멀티 채널보다는 옴니 채널.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 현대사회와 가장 관련이 있는 얘기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죠. 자, 19번. 텔레마케팅의 전화예절 원칙. 상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친근함을 위해서 최신 유행어나 줄임말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최대한 텔레마케팅을 할 때는 공식적인 언어를 쓴다.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최신 유행어나 줄임말은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 좀 어린 아이들에게는 잘 통하겠지만 이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게 대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20번 판매원의 자세를 물어보았어요. 상식 문제고 정답은 5번. 판매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에만 응대한다. 즉,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만 응대한다. 이건 틀린 설명이죠.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는 고객이 있더라도 모든 고객을 응대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비즈니스 매너가 되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환영하고 사지 않고 나가더라도 배웅을 한다. 요 정도. 자, 21번 갈게요. 고객 유형별 고객 응대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1번에 화가 난 고객은 귀 기울여 경청. 맞죠? 예민한 고객은 불필요한 대화를 줄여서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무리한 요구가 많거나 거만한 고객은 확고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객관적으로 좋겠죠. 의심이 많은 고객은 감정 설득한다. 틀렸어요. 의심이 많은 고객은 감정을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구매 욕구를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감정으로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고객에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응한다. 이렇게 가주셔야 맞는 부분이고요. 무엇이든 반대하는 고객은 질문으로 대응하되 목소리를 높이거나 말대꾸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맞는 설명이라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일반적으로 고객 생애 주기는 고객 확보, 고객 유지, 고객 확대의 3단계로 구분한다. 이 중 고객 유지 단계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고객 유지 단계에서 고객 유지라는 거는 기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단계예요. 반복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단계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크로스셀링은 교차 판매라는 뜻인데, 교차 판매는 뭐 삼겹살을 산 고객에게 쌈장을 판매하는 등의 기존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거래 제품의 수를 증가시킨다라는 이 부분이 반복 구매에 해당을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가면요. 매장 디자인의 4대 요소 중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레이아웃은 공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동그라미 1번 판매원 공간이 매장의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될 거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레이아웃이 아니라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엔드 진열이라고 해서 엔드 진열은 여러분 어떤 선반, 그리고 그 선반을 둘러싼 통로가 있으면 그 선반의 끝에, 여기 선생님이 지금 색칠한 부분에 뭐 시리얼을 올려놓는다든지 주력 상품을 올려놓는다든지 할인 상품을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열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끝에 부분이 모자의 끝부분처럼 생겼다고 해서 엔드 캡 진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설명은 라이트업 진열이죠. 오른쪽에 있는 상품이 잘 팔린다라는 라이트업 진열이고요. 신상품 또는 판매 주력 상품을 배치하여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진열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이 엔드캡 진열이라는 이 부분이 일반적인 그 곤돌라 진열보다 한 4배 정도 매출률이 높게 책정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되는 구역인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선반을 이용하지 않고 갈고리 모양의 끝부분을 진열하여 많은 상품 진열에 이용되는 방식은 행거 진열 방식. 가격이 싸거나 마지막 할인 상품을 다양한 취향에 맞추어 구비해 놓은 진열 방식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점블 진열 방식이다라고 파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능한 많은 양의 상품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진열하는 방식은 양감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대형마트 매장의 앞쪽에 진열되는 전형적인 상품 유형. 매장의 앞쪽에는 편의품, 뭐 껌이나 사탕이나 초콜릿류 진열해서 충동 구매 확률을 높인다. 이제 매대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운전해야 되는데 졸음껌 한번 사볼까? 이렇게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상품을 진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25번은 주된 통로를 중심으로 여러 매장 입구가 연결 키워드 잡아주시면 바로 경주로형 잡고 넘어갈게요. 자, 27번.
자, 어떤 아이템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것만 봐도 배치 계획을 가진 플랜을 그림으로 표현한 플래노그램이다. 플래노그램이라는 말이 떠오르셨으면 여러분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플래노그램을 그대로 한국말로 바꿔서 공간계획 이렇게 놨고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플래노그램을 한국말로 공간계획이라고 한다. 요 정도는 잡고 갈게요. 자, 28번 가시면 상품에 독특한 브랜드나 로고를 붙이지 않는데요. 저가격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극히 간소한 포장으로 보통 명사만 사용한다. 유통업체 의향이 반영되어 있다. PB 상품의 하나의 종류로 제네릭 브랜드. 제네릭 브랜드는 노브랜드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려서 제네릭 브랜드가 PB 상품의 하나의 일종이구나 라는 이 특징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고 넘어가 주세요. 자, 29번 전문품의 소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품질과 스타일이 아닌 가격에 근거하여 브랜드 대안을 비교하는 소비품은 전문품이 아니라 편의품이 되겠죠. 애초에 전문품, 벤츠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가격 신경 안 써요. 30번 가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정답 5번 들어갈 건데 상품의 각 품목은 SKU 또는 단품이라고 부른다가 맞는 설명이고요. 어떤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들의 집합을 상품 라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상품들의 집합은 상품의 길이고 상품 라인은 카테고리 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모든 상품들은 각각 단 하나의 편익만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하나의 상품이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자, 3번 상품의 폭은 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서로 다른 품목이다? 아니죠. 상품 카테고리 간에 서로 다른 품목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상품의 깊이는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 상품의 깊이가 아니라 넓이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단계의 상품 수준에서 핵심 상품, 유형 상품, 부가 상품. 자, 부가 상품은 우리 배우신 내용에서는 확장 상품이죠. 확장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화장품의 경우 성분, 원료 및 기능이 핵심 상품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화장품의 경우 성분이랑 원료는 유형적인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재료죠. 그러니까 성분이나 원료는 유형 상품에 해당하고 기능만 핵심 상품에 해당된다 라고 보셔서 정답 1번이고요. 자동차의 경우 디자인과 스타일은 유형 상품에 해당되고 의류의 경우 상품의 질 및 브랜드가 유형 상품, 배달 서비스가 부가 상품, AS 보증이 부가 상품 전부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32번으로 가셔서요. 고객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것보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에게 훨씬 유리하다. 완전 틀린 설명이죠. 선생님 많이 강조드렸는데 고객 관계 관리 CRM에서는 고객 유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신규 고객 창출을 하는 활동보다 훨씬 더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고객 유지에 더 신경을 쓴다라고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서비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판매되지 않는 서비스는 사라진다. 무형성이 아니라 소멸성이죠.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발생하는 시기는 동일하다. 자, 이질성, 표준화가 어렵다. 그쵸? 표준화가 어렵다가 이질성에 반대되는 설명이고요. 나머지 이전성은 보신 적 없고 소멸성은 생산물에 대한 저장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34번 갈게요.
고객 만족을 위한 판매 화법 상식 문제고 정답은 4번. 고객의 불만족과 불평 행동을 자극하면 큰일 나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불만족하도록 그리고 불평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면 큰일 나죠. 말도 안 되는 설명. 자, 다음 페이지 35번 가겠습니다. 판매원의 고객 접객 기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상식 문제고 정답은 4번. 격이 없는 호칭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한다. 고객에게는 항상 존칭을 한다. 뭐 언니나 이모, 누나, 언니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자, 36번. 촉진 유연 중 샘플링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샘플링은 말 그대로 우리 화장품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량을 사용해 보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구매 의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방식이고요. 정답은 4번이고 대중적이지 않은 고관여 제품의 판매 촉진으로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샘플은 말 그대로 소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고관여 제품은 가격이 높은데 그 높은 가격의 제품을 샘플을 사용하도록 하면 큰일 나죠. 벤츠 샘플 나눠주나요? 벤츠 샘플 나눠주면 선생님 받으러 갈래요.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샘플 같은 경우에는 편의품, 가격이 저렴한 상품에서 이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37번 갈게요. 유통 판매 촉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정답은 5번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전방 통합한 경우 제조업체가 자, 생산자라 쓸게요. 생도 소소해서 생산자가 도매상을 통합했어요. 전방 통합했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는 제조업자 도매상이 되겠죠. 제조업자가 직접 도매 기능을 수행하는 제조업자 도매상. 이 경우에 유통 판매 촉진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 우리가 직접 하니까 판매 촉진할 필요 없죠. 감소한다라고 봐주셔야 되고 나머지 푸시 전략, 판촉 활동, 그 다음에 유통업체를 자극하는 거, 제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 유통업체 유대 강화하는 거 전부 다 유통 판매 촉진이 맞게 되고요. 38번 보시면 제공되는 혜택의 금전적 여부에 따라서 판촉 가격과 비가격 판촉으로 구분할 때 비가격 판촉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비가격 판촉이라는 거는 가격 할인 안 해주는 거, 금액과 관련된 게 아닌 거 골라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 프리미엄은 노벌티라고도 부르고 광고 판촉물이라고도 부르는 볼펜이나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의 사은품 같은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고 1번 돈 관련, 리베이트도 돈, 수당도 돈, 촉진 지원금도 돈, 전부 다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편집을 하는 동안에 29번부터 다음 페이지 38번까지가 중복 문제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패스해 주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패스해 주시고 우리는 39번부터 해설 다시 들어가 볼게요. 패스하실 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39번. 디스플레이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기 쉬울 것, 매장의 이윤을 극대화할 것, 제품을 파악하기 쉬울 것, 손으로 잡기 쉬울 것 등등 들어가는데요. 정답 3번. 상품 간의 관련성이 있도록 진열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상품 부문별로, 카테고리별로 진열해야 고객들이 비교도 할 수 있고 일괄 구매도 가능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상품은 같은 공간에 전시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브랜드명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인데요. 브랜드명은 제품의 편익과 품질을 전달하기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제 브랜드의 자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브랜드의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표현을 썼을 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심어줄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가 어려워지겠죠.
브랜드의 이름 속에서 제품의 편의과 품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선생님 최근에 먹어본 과자 중에 콰삭칩이라는 과자가 있었는데, 콰삭칩은 딱 그 브랜드 명을 보자마자 되게 바삭거리겠구나 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편의과 품질을 전달하기 쉬운 브랜드명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도 꼭 읽어보시고, 자, 41번 갈게요. 구매 시점 광고, 시각화된 요소, 인테리어 효과도 되고 충동 구매를 이끌어낸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서브컬의 5가지 품질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신화유 공대라고 가는데 신화유 공대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정답은 3번이 돼요. 고객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라가 공감성이죠. 고객 개개인의 감정에 공감해서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공감성의 내용이었는데, 보시면 고객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서비스가 아닌 일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가시면 구매 제품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구매 전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아서 느끼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 상태를 말한대요. 이거 선생님이 이론 파트에서 짧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인지 부조화죠. 내가 기대한 만큼 만족하지 못한 상태, 이거를 인지 부조화라고 하고,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커지면 타인에게 부정적인 구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구전 효과라는 거는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부정적인 입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번 갈게요. 고객 불만의 처리 방법 중 MTP법. MTP법은 불만이 발생했을 때 MTP, 사람을 바꾼다, 시간을 바꾼다, 장소를 바꾼다 라는 3가지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의 불만이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다가 맞는데, MTP가 나오면 사람 바꾸고, 시간, 쿨타임 가지고, 플레이스, 장소 바꾸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사람을 바꾼다. 맞죠? 사람, 장소, 시간을 바꾼다. 맞고요. 장소를 바꾼다. 맞고. 동그라미 4번. 불만이 발생하면 방안을 제시하여 즉시 해결한다가 아니라 시간을 가져서 흥분을 떨어뜨린다. 이 내용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MTP법이 안 나왔으면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해결한다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MTP를 물어봤으니까 시간에 대한 설명이랑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은 매장에서 상담실로 안내한다 했으니까 장소를 바꾼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45번이에요. 서비스는 제공 과정 중에 접점 직원과 고객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P에서 7P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야 된다. 여기서 확장된 3P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7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사람, 물리적 증거,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2021년도 2회 기출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 잘 보셔서 선생님한테 꼭 합격 소식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잘 들어가셔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보시고 오세요. 끝까지 응원할게요. 자, 여기까지 유통관리사 3급 기출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